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아, 네. 휴가 다녀오셨어요? 저는 9월에 갑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디 좋은 데 가시기로 하셨어요? 제주도나 갈까? 제주도나. 아, 네. 해외로 가시는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은 우리 갱년기 장애, 여성의 갱년기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근데 제가 원래도 궁금했는데 여기에다가 장애라는 말을 붙이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장애라고. 아, 네, 네. 엉뚱하지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이 장애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 그런 뜻보다는 불편함. 그렇죠.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제 증후군, 질환, 네네네. 장애 뭐 이런 단어들을 붙이는데 증후군이라고 하면 진단명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 예를 들어서 위염 그러면 위에 염증이 있을 때 위염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네. 신우염 그러면은 신우에 염증이 생겨서 수치가 올라간다. 그럴 때 신우염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지만, 증후군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검사를 해서 한 가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면 피곤하다 이런 거고요. 갱년기 장애라고 하는 거는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갱년기 때 오는 불편한 증상들. 그래서 갱년기 장애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참신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장애하면은 그렇죠. 뭔가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영구적인 어떤 상처를 안는 것 같이 받아들여지게 돼서. 예. 굉장히 참신하고 저 처음 들어보는 질문인데. 네. 예. 아주 참신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성 갱년기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환자분의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48세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6년 전 40대 초반부터 갱년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벼랑간 몸에 열이나 자다가 일어나 거실로 나와 자야 했어요. 그러다가 한기가 들어 추워지면 방으로 들어가기를 하룻밤에도 여러 번씩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호르몬약 처방을 받아 복용했는데 몸에 안 좋다는 소리를 듣고 끊었다가 다시 갱년기 증세가 심해져서 먹다가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운동으로 이겨보려고 열심히 운동해도 그 증세는 사라지지 않고 점점 예민해지는데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의학적으로 해결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검진 받았는데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진료실에 찾아왔던 환자의 이제 증상이에요. 네네. 그런데 갱년기 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들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많아요. 어쩌면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의 충동까지 느끼거나, 그다음에 막 열나고 짜증나고 덥고 하는 것들이 너무 심해서 아예 그냥 밤잠을 설치거나 이런 정도가 아주 심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손쉽게는 아니지만 잘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선생님 어머님의 갱년기 때를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갱년기다라는 거 인지하고 지나가셨나요? 저희 어머님이 갱년기였을 때면 제가 한 20 정도 됐겠네요. 네, 20대였는데 글쎄요, 저는 기억이 없네요. 사실은 저도 이제 갱년기 오늘의 주제를 이제 준비하면서 45세에서 55세 때라고 이제 갱년기가 증상이 일어나는 때가.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집이 전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였던 거예요. 아빠도 힘드시고 엄마도 힘드시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약간 사연이 있을 때였는데, 그때 엄마가 그냥 객관적인 우리 집안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이때 갱년기였구나 이거를 뒤늦게 발견하니까 딸로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석류주 판단을 드리지 못한. 그래서 오늘의 이 방송이 또 여러 따님들에게 지식을 또
또 엄마를 위로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네. 또 엄마들도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지는데요. 네. 아니 그냥 괜히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예. 아직 갱년기가 한참 남았으니까 당연히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예. 최근에 이제 백수호 사태 기억하시나요? 네. 홈쇼핑에서 난리가 네, 났던. 난리가 났던 거기가 이제 내추럴 엔더텍이라는 회사가 네네네.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잘 나가는 대기업으로까지 네. 성장한 그런 회사였는데 어느 날 백수호라는데 이업 우피소라는 약재가 들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난리가 나서 거의 회사가 망해가는 상황이 생겼죠. 이업소가 뭔데 문제가 됐나요, 선생님? 네. 이어부피소는 백화수랑 형태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는 독소가 좀 있어요. 짝퉁 약간. 같은 네, 거군요. 짝퉁이고요. 그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사실은 극소량 들어갔던 걸로 혐의를 벗어서 지금은 다시 내추럴 엔더텍에서 백화수를 생산해내고 있지만 방송을 다시 시작했더라고요. 7월 30일에 2년 만에 그래요? 재개했다고 네. 기사를 봤어요. 그만큼 이런 것들이 유행했던 거는 갱년기 장애 증후군을 앓고 있는 여성들이 많은 거죠. 굉장히 많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갱년기 장애가 어떤 거예요, 선생님? 네, 왜 오는 거예요? 네, 갱년기는 이제 여성들의 호르몬이 끊어져서 오는 거죠. 호르몬이 끊어져서. 예. 이제 호르몬 장애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갱년기 장애를 의학적으로는 에스트로겐을 검사해서 네네. 그게 수치가 떨어져 있으면 갱년기 장애라고 진단하고 이제 호르몬 요법을 시행하게 되죠. 근데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남성 갱년기도 또 있어요. 그렇지만 여성들은 갱년기 장애를 훨씬 더 심하게 앓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지나가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왜 여성들은 그렇게 복잡할까? 그게 남성은 평생을 통해서 어린이나 그다음에 성인이 되거나 노년이 되거나 거의 비슷하게 패턴이 흘러가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평생을 통해서 세 스테이지의 다른 생리 구조를 가지게 돼요. 처음에 이제 태어나서 사춘기가 되기까지 생식기가 발달해서 초경을 하기 전까지 아이들은 남자와 여자 구별이 거의 없죠. 남자 그렇죠. 같은 여자도 있고 네네. 중성 같은 생리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생리를 할 때의 여성은 굉장히 보호 본능이 강한 그리고 여성다운 그런 여성으로 변하게 돼요. 네. 그래서 매일 생리를 하면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 엄마 모성애가 아주 강한 엄마 네네. 그런 엄마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가임기가 지나서 생리가 끊어진 뒤에 폐경 후의 여성들은 네네. 다시 굉장히 남성 같은 사람들로 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여성스러웠는데 폐경되고 나서부터는 성격도 굉장히 거칠어지고 과격해지고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갱년기 장애는 여성들한테 특히 많이 일어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물과 불의 원리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네. 남자든 여자든 콩팥은 물에 해당이 됩니다. 신수라고 부르고요. 네. 심장은 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심장의 불을 꺼줘요. 올라가서. 네. 그리고 심장에 있는 불은 내려가서 콩팥에 있는 물을 데워주죠. 이 순환 구조가 잘 돼야 수화상제라 그래서 물과 불이 서로 잘 교통을 한다라고 한의학에서 표현을 하는데 네네. 이 흐름이 안 되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조기 폐경이 오기도 하고 조기 갱년기 장애 증상이 40대 초반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폐경이 되면 갱년기 장애가 오는 이유가 물이 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더우신 건가? 그렇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지니라. 끊어졌다. 그래서 경수 물수자를 썼죠. 네. 이게 신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끊어지면 수태지 못하더라. 임신이 안 되기도 하지만 생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네. 이 물이 불을 억제 못하기 때문에 불이 활활 타는 거죠. 그래서 안면 홍조가 생기고 덥고 짜증도 나고 이런 증상이 생기고, 반대로 젊은 나이에도 이 물이 거꾸로 올라가지 못하고 불이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질환도 갱년기 장애와 유사한 증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얘기만 들어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병원 치료를 하는 게 좋겠죠, 선생님? 그냥 다 지나가는 거라고 견디시는 것보다. 네. 이제 간혹 그 갱년기 장애에 많은 환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치료하는 게 좋으냐. 저는 환자들한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갱년기 장애가 심하면 그냥 내가 생활 조정하라고 석류 먹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몸에 좋은 그런 식품들 먹으면서 조절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이겨낼 수도 있지만, 네네. 증상이 너무 심해서 내가 견디기가 힘들다. 그럴 때 바로 치료가 필요하고요. 치료하는 방법은 의학적으로는 호르몬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검사를 해서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정상치, 나의 또래의 정상치보다 떨어지게 되면 바로 이제 호르몬제를 투여하게 되는데요. 그게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는데. 그걸 먹게 되면 다시 생리를 시작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가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냐면 유방암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라는 논문들의 보고들이 미국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호르몬을 복용하면요. 복용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지만 네네. 한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인공 호르몬제를 오래 먹는 거는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 또한 너무 증상이 심해서 내가 한 뭐 1개월 정도 약을 쓰겠다. 저는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걸 장기적으로 복용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한의학적으로도 이 갱년기 장애 치료는 굉장히 잘 되는 편이기도 하고 환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심장에 불을 끄고 그다음에 콩팥에 물을 부어서 그 증상을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무리가 되지 않게 잘 치료될 수 있는 또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근데 제가 약간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싶은 게 그 갱년기 이제 어머니들이 갱년기 증상을 앓고 계신 어머니들이 이제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내가 생리가 끊어지고 뭔가 여자로서의 인생이 막을 내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시는 건지 네. 아니면은 그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게 그 우울증과 연관이 되는 건지 네. 뭐 그게 좀 궁금해요. 예. 뭐 사실은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 폐경되고 나니까 나 좋아하시- 너무 그럼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내가 여성으로서의 역할, 생리를 하지 않는 가임기의 여성이 아니고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것 때문에 우울한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은 갱년기 장애의 증상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요. 네네네. 부인과적으로 이제 폐경이 되면 막 가렵거나 분비물이 많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이제 안면에 막 열이 오르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막 머리가 아프거나 그다음에 위장 장애가 갑자기 생겨서 어느 날 소화 장애가 막 생기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기거나 그 외에도 막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데가 너무 많아요. 관절 질환을 앓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관절염이 아닌데 전신이 다 아프죠. 어깨도 아팠다, 네네. 허리도 아팠다, 뭐 관절마다 다 아프죠.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이 사실은 제일 심각해요. 마음도 우울해지고 잠이 안 와요. 수면 장애가 생겨 잠이 예민해지는데 막 밤마다 괴롭기도 하고 기분이 어떨 때는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이게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도 잃어가고 이런 증상들이 다양하게 오는 게 갱년기 장애, 갱년기 증후군의 증상들이기 때문에 그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증상이 워낙 다양하고 온몸이 아프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지금 권혁성 원장의 한방톡을 듣고 계십니다. 선생님 이거 자가 측정표가 있네요. 아, 네. 이제 갱년기 장애라고 이야기하면 제 안에도 이제 폐경이 다 와가요. 그래서 이제 머리만 아프면 나 갱년기 장애인가? 소화만 안 되면 갱년기 장애인가? 뭐 관절만 아프면 갱년기 장애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가 갱년기 장애는 맞는데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며 네. 있는가 이런 거를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학회에서 만든 약속이에요. 네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쉽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이 10가지가 있고요. 네. 이 질문에 가장 증상이 약한 거를 0에서 가장 심한 증상을 10. 그 숫자를 어떻게 매기냐? 그냥 대충 매기는 겁니다. 네네네. 머리 어느 정도 아파요? 그렇게 하면은 네. 저는 한 6 정도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서 10개 점수를 다 더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얼굴이 화끈 달아온다. 안면 홍조. 네. 그게 전혀 없어요. 0이고요. 너무너무 심해요. 그러면 10입니다. 네. 뭐 한 3분의 2 정도 돼요. 그러면은 7, 6 이렇게 점수를 매기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쉽게 땀이 나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허리와 손발이 차가워져요. 몸이 이제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냉해지는 거죠. 네. 그건 예전부터 차가웠던 사람이 있지만 네. 이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최근 들어서 이 나이대가 돼서 갑자기 최근 들어서 허리와 손발이 차가워졌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네네. 두 번째는 네 숨이 번째. 차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네. 다섯 번째는 불면증. 수면 장애가 예전보다 잠들기 어렵거나 수면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그다음에 자고 일어날 때 너무 힘들거나 이런 모든 걸 수면 장애라고 하는데 내가 잠들기가 어렵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화도 잘 나고 자꾸 초조해진다. 그다음 7번째 사소한 일에 걱정이 많이 된다. 네. 8번째 두통, 어지럼증 그리고 미식거리는 오심이 자주 있다. 네네. 9번째 쉽게 너무 피곤해진다. 최근 들어서 미열이 생기면서 뭐 조금만 움직여도 일을 못 하겠어 이런 피곤함. 그리고 10번째는 근육통, 어깨 결림, 허리 통증, 손발의 통증, 그리고 네. 관절에 통증들이 온다. 이 10가지의 점수가 합쳐서 25점까지는 그냥 정상이에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고요. 50점 이상 되면 내가 이제 갱년기 증후군이 있구나라고 의심을 해야 되고요. 60점이 넘는다. 65점이 넘는다 이러면 적극적인 치료를 좀 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10가지 항목들이 다 좀 약간 저한테 유경 씨도 아니, 10가지에 근데- 다 들어가요? 네, 조금 다 5 이상을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러면은 그러면 검사를 받아 보셔야죠. 아니죠. 저는 아직 30대 중반이랍니다. 그렇군요. 네, 25점 이하는 이제 정상이라고 하시니까 네. 네네네. 네. 나중에 25점 이하로 체크하세요. 네, 측정해 보시고 혹여나 이제 조금 불안하다 그리고 점수가 너무 높다 하면은 또 병원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마르셨던 분들 중에 이제 갱년기 증상 겪으시면서 약간 살이 찌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네. 폐경이 되면서 갑자기 비만해지는 경우가 많죠. 네네네네. 뭐 말랐다가 살이 찌기도 하지만 네. 통통했었는데 폐경되고 나서 체중이 늘고. 굉장히 많이 늘죠. 그런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이번에 저희가 그 한방톡 지난번에 행사하면서 해독 다이어트 네네. 사연을 적어주시면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연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내가 출산을 여러 번 하고 나서 산후비만, 두 번째 많은 분들이 폐경되고 나서
내가 체중이 갑자기 늘어서 안 빠집니다. 그리고 성인병도 생겼습니다는 사연이 네. 제일 많았어요. 음. 그래서 그만큼 폐경이 되고 난 뒤에 살이 찌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근데 이게 뭐 살이 찌는 게 뭐 조금 불편하거나 보기에 안 좋다 이런 거 말고 건강에 미치는 좀 나쁜 영향들이 있죠, 선생님. 그럼요. 이 비만은 뭐 사실은 비만은 질병으로 분류할 것인가 예전에는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비만은 엄격하게 질병의 한 부분으로 보기 시작을 했고요. 이 비만이 되게 되면 사실은 비만 때문에 오는 심미적인 그러니까 네네. 외모에 대한 문제보다도 사실은 이 비만으로 오는 2차적인 합병증들이 사실은 더 무서워요. 네. 그중에 더 무서운 게 내장 지방이죠. 네네.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도 생기고요. 뇌졸중도 심하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폐경기의 여성들이 살이 찌면 무릎 허리에 관절. 관절의 장애가 훨씬 많이 옵니다.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60, 70이 됐지만 몸무게를 5kg, 10kg 복부 비만을 감량함을 통해서 무릎 관절이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무릎 통증의 제일 좋은 치료는 체중 감량입니다. 네. 그런 여러 질환들이 올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 어른들이 이제 나이 드시면 복부는 막 비만해지는데 하체가 살이 쫙 빠지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체 살 빠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근육은 줄어들고요. 지방이 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는 엄청 이제 그렇죠. 풍선처럼 막 부풀어 오르시는데 감자에 젓가락 다리가. 꽂아놓은 것 같죠. 자주 사용하셨던 비유셨나 봐요. 네. 아이고 터졌네. 뭐 똑같이 그러면 이제 운동하시고 뭐 식사를 이제 조절하시는 건 어르신들도 잘 드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갱년기 비만 환자의 다이어트는 일반적인 젊은 여성들의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나중에 큰 화를 초래할 수 있어요. 못 버티실 것 네, 같아요. 병원에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제가 이제 살 빼려고요.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고 식사를 무리하게 했더니 저 대상포진 왔어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한번 걸렸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제 겁나서 다이어트를 못 하겠어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 갱년기 폐경된 여성들의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네.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쪽으로 가라. 네. 그래서 빼는 속도보다는 건강하게 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단식하는 방법은 절대 하지 마라.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절식, 그다음에 밸런스를 맞추면서 영양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해야 되고 절대 단식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급격하게 빼게 되면 노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건 안 되죠. 네. 그래서 너무 무리한 체중을 감량을 하지 마라라는 거고요. 갱년기 장애의 환자들의 비만에 운동은 훨씬 더 필수적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근육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쇠퇴하고 그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은 햇빛 보기와 그다음에 근력 운동이에요. 네. 근력이 붙으면 붙을수록 뼈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꼭 이제 약을 먹거나 병원에 다니거나 이제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갱년기 환자분들이 지키면 좋은 팁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다른? 이제 갱년기 비만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지방, 저탄수화물, 고칼슘, 고단백질. 그래서 지방은 줄이고 네. 탄수화물은 더 많이 줄이고 네. 흰쌀밥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단백질은 많이 섭취해라. 근육량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네. 이게 첫 번째 이제 다이어트하는 원칙이고요. 네. 사실은 이제 갱년기 증상을 치료할 때 우리 심리적인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늙는 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5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노화
거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은 늙는다는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내가 어떻게 더 건전하게 노후의 삶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건전한 쪽으로 자기 자신을 바꿔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짜증이 나거나 어떨 때는 근력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할 경우에도 젊을 때를 생각해서 내가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자기가 늙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훨씬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 늙어가는 연습은 사실 뭐 제가 할 얘기는 사실 아니지만 30대부터 약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50대, 60대가 돼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면은 너무 막막하고 막연할 것 같은데 네. 그 30대부터 자연스러운 주름이나 네. 자연스러운 체력 저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벌써 그런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이제 주름 이런 게 많아지는 시기인데 예. 이제 뭐 좀 어릴 때부터 같이 봤던 친구들 만나고 하면은 요즘 병원 다니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아직도 탱탱하신데요? 근데 그 이효리 요즘 되게 활발하게 활동했잖아요. 아, 네. 혹시 보셨나요? 뭐 TV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잘 못 근데 봤습니다. 이효리보다 더 나이 많은 중년의 배우들도 드라마 나오면 막 팽팽하게 나와요. 네네, 네. 근데 이효리는 약간 좀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거를 좀 추구하기 때문에 그 자글자글한 주름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네. 30대 여성들이 이제 피부과 치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치료는 참 좋지만 네. 너무 그거를 컴플렉스로 삼고 막 이렇게 다니는 하여튼 좀 준비가 좀 더 일찍부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제가 괜한 소리를 했네요. 정신 차리고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선생님. 그 갱년기 질환으로 한의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죠, 선생님. 네. 그 한의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한의학의 원리는 아까 신수와 심화, 그래서 두 가지의 밸런스, 그거를 치료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수를 보하는, 그래서 음기를 보하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쪽에 처방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물탕이나 육미지황탕 같은 약재에다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 지골피라는 약재 네네.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골피가 이럴 때 쓰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약재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신과적인 질환들에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어요. 뭐 짜증나고 불면증 있고 그런 사람들은 기의 심화, 울화를 풀어주는 그런 약재. 한약으로는 귀비탕이라는 약재 있고 약재들로는 뭐 향부자라든지 산조인이라든지 뭐 이런 석창포라든지 이런 약재들을 써서 네.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관절 질환이 두드러지는 환자들이 제일 많아요. 그렇다면 이제 관절에 관련돼 있는 침 치료와 약물 치료를 같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갱년기 비만이 심해지는 환자들은 이제 식단을 조절해서 다이어트 또는 살이 빠지도록 처방을 하는 그런 치료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였습니다.